여섯 번째 통일대담 진행을 맡은 이재봉입니다. 저는 원광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그리고 평화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통일TV 대표를 맡고 있는 진천규 선생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TV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요즘 상당히 바쁘신데 제가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요즘 방송 많이 나오시죠? 예, 뭐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잘 안 봅니다만은 며칠 전에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됐는데 진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평양 순회 특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죠? 평양 순회 특파원. 예, 뭐 말 그대로 사실 위키피아인가요? 거기 보면 뭐 스스로 평양 순회 특파원이라고 붙였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낯부끄럽게 스스로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지난 여름에 바로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그런다 이 책을 쓰면서 출판사 편집장이 이러면 거의 진 기자, 진 선생께서는 거의 뭐 특파원 수준 아니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출판사에서 그렇게 붙여준 순회 특파원. 그래서 상주는 아니고요. 제가 거의 사실 또 지난 3월에 다녀왔고 바로 내일 이 시간에는 제가 평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좀 쉬는 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평양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자는 받았고요. 그래서 순회 특파원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 상주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통일TV 이제 개국이 되면 절반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있고 절반은 북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실질적인 순회 특파원 역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엔 평양에 계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메일로 이재봉 교수님께 잘 도착했다고 안부 인사 여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가시고 최근에 다녀오신 건 언제였죠?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제가 12차 개인적으로 12번째 다녀왔고 내일이 이제 13번째 5월 1일부터 15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야말로 거의 매달 한 번씩, 한두 달에 한 번씩.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한 번 들어가시면 얼마나 체류하세요? 제가 지방에 가면 뭐 원산이나 묘양산 등 지방에 가면 2주일이고요. 평양에만 있게 되면 거의 한 열흘 정도. 최근에 내일부터는 제가 또 개성 취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2주 계획해서 2주 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요즘 들어서는 한두 달에 한 번씩 들어가시는데 네. 한 번 가면은 열흘 안팎. 2주 정도. 예. 그래요. 사실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공개적으로 통일TV에 나가니까 조금 시간이 있는데 5월은 이제 개성 하고 또 6월도 개성 2주 그리고 7월은 백두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월 그리고 8월은 또 칠보산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 제작입니다. 통일TV에 방송을 하기 위한.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통일TV가 개국을 아직 못했습니다. 정부의 등록 필증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여의치 못해가지고 그래서 JTBC 이 채널을 통하지요. 그리고 바로 지난날에는 또 MBC, KBS 등 이렇게 타 방송을 빌려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 나누고요. 일단 제가 책 홍보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책이 지난 봄에 나왔죠? 작년 봄에. 작년 여름입니다. 7월 하순에.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사실 교수님은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출판사 담당자하고 제가 한참을 소위 싸웠습니다. 이래가지고 책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연코 제가 우겼습니다. 이렇게 긴 제목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부터 좀 깨자. 어쨌든 그때 당시가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4.27 판문점 회담을 하면서 시계가 이제 30분 차이 난 걸 보고 5월 5일 날 돌아가서 시간을 맞춰버렸습니다.
대한민국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쨌든 취하기도 했고 또 이제 중의적인 합의적으로 사실 남이나 북이나 남이나 함께 같이 간다라는 의미로 제가 고집을 해서 지었는데 아주 잘 지었다고 저는 자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평양시각하고 서울시가 이제 30분 차이가 났는데 작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간을 통일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걸 따오셨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제목을 만드셨는데 또 하나 특징이 저도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만 작년에 대통령이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책을 봤다. 그것도 실제로 이 책이 나오고 나니까 대통령 추천사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손석희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언론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두 분이 추천사를 쓰셨어요. 무슨 인연이 있으세요? 대통령이나 손석희 대표나? 손석희 앵커는 제가 지난해 초에 이제 뉴스룸 대담을 했죠. 그런 인연이 있고요. 제가 JTBC의 스포트라이트 나가기 전에 이제 대담을 마이크를 가까이서 하겠습니다. 대담 한 2년으로 제가 손석희 앵커께 좀 부탁을 드렸죠. 책을 좀, 이 양반 또 책을 읽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장을 소위 갖다 줬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영광스럽게도 휴가지에서 본 책으로 지난 2018년 여름 휴가지에서 이렇게 3권 중에 한 권으로 또 제 책을 골라주셔가지고 아주 많은 분들이 보셨고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자랑을 하자면 제 이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이 책은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 북쪽의 최고 지도자 그 두 분이 같이 함께 보신 책입니다. 단연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하고 가니까 제가 8월에 또 평양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야단이 난 거예요. 뉴스를 다 봅니다. 아니 말이야, 진 선생 책 내가지고 저 남쪽에 문재인 대통령도 보셨다는데 우리 위원장 동지께도 올려야 됩니다. 책 가져오셨어요. 20권 가져가가지고 위원장 동지께 올렸습니다. 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단연코 두 분이 본 책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 남쪽에 홍보가 안 됐고 대통령이 홍보하는 바람에 책 많이 팔렸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 태영호 그 아주 반복적인 책이거든요. 뭐 소위 이게 방송 통일 TV만 나가니까 관계 없네요. 뭐 국정을 해서 책을 낸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교회 뭐 기독교 신자분 계셔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위주로 해서 지금 아주 5만 권이 나갔다고 합니다. 5만 권. 5만 권. 그래서 단연코 이 책이 5만 권보다 더 나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절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2만 권은 넘었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한데 여러분들이 많이 좀 더 이 자리를 들어서 좀 홍보 좀 해서 뭐 제가 책 인세 벌겠다는 생각은 없고요. 좀 제대로 좀 알자, 정확히 좀 알자라는 생각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원광대학교에서 100권 더 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 이것도 홍보 문구 같은데 한국인 유일의 단독 방북 취재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타이틀을 줄 수가 있었어요? 감히 잡은 것이 2010년 5.24 조치 이후에 대한민국 언론인이 공식적으로 간 적이 없었습니다. 2017년 제가 10월에 처음 가기 전에 그 7년 동안 제가 감히 이런 제목을 출판사에서 잡길래 좀 부끄럽긴 한데 뭐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감히 달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2018년 이제 평창 올림픽이 되면서 이제 사실 지난 10여 년의 이 과정이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지난해 봄 평창 올림픽, 뭐 4.27 판문점 정상회담, 뭐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9.19 평양 정상회담. 사실 숨가쁘게 왔다가 지금은 이제 좀 멈칫돼 있지만 그 사이에 대한민국 국적의 소위 언론인으로서는 제가 유일하게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그 사이사이 뭐 민하협이라든지 민주평통이라든지 단체로 100명 그리고 그 공연 봄 공연 평양 공연할 때 수행 기자로 간 적은 있는데 그때 기자들은 사실 그 행사만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교적 자유롭게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취재 요청하는 데는 거의
다니면서 취재를 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평양에 처음 들어간 게 98년도였어요. 네. 그때 이제 금강산 관광도 시작되기 전이었고, 더구나 2000년 6.15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이라서 방북한다는 자체가 아주 뉴스거리였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진 선생님은 가장 처음에 언제 방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북쪽으로부터 특혜를 받게 된 거예요? 예, 뭐 특혜 아닌 특혜라고 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처음 방북한 것은 제가 1992년도입니다. 그때만 해도 소위 200명밖에 안 될 때였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원식 국무총리, 북쪽의 연영묵 정무원 총리, 남북 고위급에다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제가 한겨레 신문 이제 사진 기자로서 그때 평양에서 6차 북남 고위급회담, 남북 기본합의서 때입니다. 1992년 2월에 개성으로 해서 기차를 타고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방북 취재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제 한 6.15 공동선언도 또 운 좋게 청와대 출입 기자로 한겨레 신문 소속으로 운 좋게라는 것은 사실 12명 그 중앙 일간지 12개 사에서 제비뽑기에서 절반이 갔습니다. 이건 대통령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 기자 몫으로 6명이 나왔는데 이제 아닌 말로 대통령도 어디 가고 어디 가지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못해 소위 사다리 타기였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운 좋게 6명 중에 하나 들었고 아주 어떻게 묘하게도 조중동이 다 빠졌습니다. 그때. 다 미끄러졌어요. 또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사다리를 탔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또 6.15 공동선언한 그 사진도 이따 보실 텐데 그때도 제가 풀 기자로 들어가서 운 좋게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니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92년이나 2000년에는 한겨레 소속 기자로 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제 한겨레 기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한겨레 기자들 뭐 혼자 단독 방북 취재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단독 방북 취재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여러분들 뭐 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여권으로 제가 지금 방북 취재를 다니고 있고요. 좀 다른 것은 제가 2001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살면서 미국 시민권이 아니고 영주권, 그러니까 미국 영주권이 아니라 제3국의 영주권, 재외 동포 자격으로 북쪽에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취재 신청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권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위 2017년 9월 1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미국 시민권은 북한 여행을 금지한다라고 내렸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의 법을 피하게 되죠, 사실. 그리고 대한민국 여권이지만 또 재외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에 보면 재외 국민은 북쪽 주민과 회화통신하거나 더욱이 방북을 할 경우 소정의 서류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국민은. 그러나 재외 국민은 그런 절차가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폭이 넓어서 바쁘면 방북 갔다 와서 사후 신고를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한국 국적자들은 방북을 하려면은 먼저 이제 북한에서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통일부 또는 이제 국정원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그렇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적이지만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벗어나가지고 제3국의 영주권. 그러니까 다녀와가지고 그냥 사후 신고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돼버리면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 통제도 안 받고 미국 정부 통제도 안 받고 그야말로 경계인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상당히 아주 그 틈새에서 대단히 운이 좋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틈새에 낀 사람이라도 그렇게 자유롭게 방북 취재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제 김정을 위원장하고 엮였다든지 무슨 친북 행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특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요. 어쨌든 오히려 북쪽에서는 체제 선전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제 선전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체제 선전을 하는 순간 진 선생님은 죽습니다. 목숨이 끊어진다는 소리는 아니고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혼자 강연을 다닐 때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가 얼마나 다양한 이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양합니까? 극에서 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극좌든 극우든 극에서 극으로 가고 뭐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어떻게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맞출 수도 없고 맞출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저는 기자적 정신을 가지고 팩트 위주로 하는 것이 제가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경계에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북에서는 북대로 저 친구 아무리 한겨레 신문에 있었고 뭐 재외동포이긴 하지만 남쪽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이거 뭐 국정원 돈 받고 우리 정보나 가져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또 남쪽에서는 남쪽대로 저 친구 재외동포라고 하지만 저거 말이지 저 북쪽에 저렇게 제 집 드나들지 들고 다니는데 저 뭐가 있는 것 아니야? 북쪽 돈 받아가면서 또 저거 체제 선전이나 하는 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와중에 살 길이 무엇이냐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30년 기자 생활을 온 기자의 본연에 충실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보고 들은 대로 제가 찍은 사진, 동영상을 보이면서 그 배경 설명을 한 것으로 하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럼 좋아요. 제가 21년 전에 갔는데 아직까지도 어디 뭐 여행하면은 사진기를 안 들고 다닙니다. 사진 찍는 거 상당히 싫어해요. 근데 이제 평양에 처음 들어가서는 이거는 꼭 사진기에 담고 싶다는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때 이제 카메라를 들이댈 때 북쪽 사람들의 제지도 받았고 뭐 이런 걸 찍으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핀잔도 들었어요. 기자 정신을 발휘하셨다면 그런 게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북쪽으로부터 이거 찍지 말아라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뭐 좀 홍보를 좀 해달라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단연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손석희 앵커도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 전혀 제지받지 않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정확하지요. 그래서 혹시 뭐 검열 같은 거 받지 않으셨냐, 제지받지 않으셨냐 조심스럽게 물어보요. 당연히 기자적 얼마나 그 송곳질문 합니까? 저는 수천 장의 사진을 찍고 수십 시간에 자기네 말로 36시간에 저도 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36 동영상 잘 찍지를 못하니까 요만한 카메라 가지고 계속 그냥 찍어댔습니다. 단 한 장의 사진, 1초의 동영상도 보여주지 않고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이유가 있죠. 처음 갔을 때 부탁 아닌 부탁을 합니다. 제 책에도 자세히 썼습니다. 뭐 책 선전하려는 건 아니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부탁 아닌 부탁을 들어주시면 어떠한 제재도 없이 진 선생이 기자적 진짜 감각을 가지고 취재를 해서 보도해도 좋습니다라고 받았습니다. 그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 많으니까 네. 그 뭐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그 신뢰를 지키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북쪽은 우리 이 교수님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은 북쪽은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고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쪽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북쪽에 보면 그분들의 이제 서거하신 분들 생존에 있는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서거하신 두 분의 동상, 이런 이 보석화, 그림, 이 당의 휘호 이런 소위 선전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영상, 사진을 훼손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케이. 부탁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부탁이 아니고. 그 두 분의 영상을 그러니까 찍어서 보도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체제 선전이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들은 찍지 말기를 바랍니다. 찍어서 우리들은 남쪽에 있는 분들은 북쪽이 아닌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신문을 박박 찢은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심지어 불태워버리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랬다가는 북쪽에서는 거의 사형에 가까운 죄를 물을 겁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92년도, 2000년도. 지금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면요. 네. 자신 있습니다. 왜? 제가 오케이.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의 훼손을 하지 말아달라는 게 첫 번째 해야 되는 법이에요, 법. 그거 못 들어주겠습니까?
머리 잘린 사진, 이건 사진적으로도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팔이 잘린 사진적으로 완성도가 없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분들이 그렇게 신성시하고 그렇게 받들어 모시는 거를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거 굳이 어길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걸어 다니면서 뭐 이렇게 못 찍게 하는 게 그런 아쉬운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기자들한테, 교수님한테. 온통 막, 그래서 버스에서 자동차에서 못 찍게 합니다. 지나가면서 휙휙 하면서 그런 영상들이 걸려서 잘릴까봐. 우리랑 다른 거예요, 생각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들은 완전히 뭐 숨이 넘어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게 주의하고 조심하고, 혹시 진 선생님이 동영상이나 찍혔더라도 좀 그런 것들은 좀 편집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철저히 좀 관리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해되시죠? 두 번째가 건설 현장을 찍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건설 현장. 건설 현장, 네. 공사 현장.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은 뭐 지저분하게 뭐 다 번듯한 건물, 멀쩡한 건물도 있는데 왜 그 지저분한 건설 현장인데 그 숨어진 뜻은 이래서 제가 시간이 좀 오래 가는데 좀 설명 삼아서 가는데 북쪽은 이 직업도 다 국가에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12년 의무 무상 교육을 하면, 그리고 대학 교육은 또 하고, 어찌됐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든 군인을 가든 하지 않은 사람은 직업을 배당받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나 이 건설 현장, 소위 지금 여기도 계셔도 뭐 할 수 없지만 제가 그분을 폄하하거나 뭐 아래로 봐서는 아니고, 소위 노가다, 일용 잡부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에. 일용 잡부를 배당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 공부보니까 너 저기를 해.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 그랬어요. 너 인마 공부 안 하면 이 자식아 너 노동이나 쳐서 뭐 벌어먹고 살아야 돼. 힘들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런 시대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리 북쪽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의 직업을 배정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고, 공부 못했다고 노가다로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일은 누군가 해야 됩니다. 인민군대가 그 일을 합니다. 인민군인. 새까맣게 달라붙어서 합니다. 그래서 인민군인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걸 찍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아마 저한테 처음 들으셨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널리 알려졌어요. 그렇죠. 북한은 이제 건설 현장 전부 다 군인들이 투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국방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일을 건설에 투입한다는데, 네. 그거를 다 알려진 사람인데 그걸 굳이 사진을 못 찍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찍지 말라.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법이에요, 그것도. 군인들의. 그것도 안 들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자유롭게 찍게 해주는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건 부탁입니다. 보면은 나이 드신 분, 어르신들, 노인들, 허리 굽은 분들이 등짐지고 가는 모습들이 간간히 눈에 띄입니다. 도시나 시골이나. 리아카 끌고 간다든지, 이렇게 머리 이인 지고 가든지, 이 등짐 지고 간다든지, 아주 허리 굽은 분들이, 이런 분들은 좀 남루하고 누추하니까 진 선생님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아 주시죠. 이런 부탁입니다. 부탁. 그래서 저 얼른 오케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허리가 굽으셨는데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건 뭐 굳이 그것이 딱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은 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전 100% 들어주고, 그런 것이 혹시 찍혔더라도 내지 않고, 공개적으로 동영상이 찍혔더라도 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우리 종편이나 뭐 일부 이런 언론들 보면 그런 모습만 찍지 않습니까? 지난 20년, 30년 전에 고난의 행군 때 이런 막 밥풀떼기 주워 먹는 꽃제비 사진 아직도 제가 돌려주는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남쪽 기자들을, 그게 없던 건 아닙니다. 지난 시기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어디서라고 중요하다. 기자적인 게 바로 언제 어디서 가장 중요하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도 중요하죠. 언제. 우리 여러분들 종편이나 우리 소위 보수 언론들 자세히 보십시오. 북쪽에 관한 한 언제 어디서가 다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출처도 없어요. 그냥 정통한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거의 소설에 가까운 수준. 아니면 심지어 어디 뭐 정보원이나 뭐 이런 데서 주는 정보. 그래서 아직도 헐벗고 굶주림에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소위 반통일적으로 만든, 젊은 분들, 우리 지금 원광대학교 학생들 많은데 대학 다니는 분들이, 학생들이 거의 바라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고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지난 시기에는 조금이라도 알려고 그러면 이거 소위 국가공학법이라는 엄연히 있어가지고 이거 네. 빨갱이로 몰리는 거 아니야. 간첩으로 잡아가기도 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그 점은 뭐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럼 하나만 더요. 네.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도 가보고 단체로도 가봤어요. 북쪽에 가면 안내인이 반드시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단독으로 가고 자주 가고 매달 가다시피 하더라도 안내인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가잖아요. 그럼 역시 안내인이 이제 동행을 하니까 또는 안내를 하니까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곳, 뭐 굳이 촬영 통제는 안 하더라도 그런 데만 안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질문 소위 우리 이재봉 교수님이 거의 뭐 이런 아주 보수의 소위 태극기 부대에 이 댓글 달리는 질문을 하시는데 아니 그건 제가 여기- 이게 아니라 예. 정확한 아주 저기 예. 있어요. 제가 뭐 예. 힐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예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댓글 달리면 그렇습니다. 그거 말이야, 당신 말이야, 그 안내원하고 그게 감시원 아니냐 이렇게 얘기 대놓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 감시원이라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예. 북쪽은 그것이 법입니다. 북쪽의 사회 시스템입니다. 함께 다녀야 하는 것이 외국인들 관광객도 그렇고 우리 기자 같은 경우 더 하지요. 그래서 저는 북쪽 편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 시스템을 알아야 되겠다. 우리의 시스템도 알아야 되겠다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북쪽 사람이 남쪽에 와서는 2명, 3명이 함께 다닙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행사장, 숙소, 서울에 주로 워커힐 호텔에 있습니다. 왜 거기 있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나가면 한강이에요. 뒤로 가면 산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도망가려 갈 데도 없고 모두가 함께 다녀야 됩니다. 행사장만 왔다가 갔다가 하고. 3명, 4명이 다녀요. 그분들이 비전향 장기수나 대구사진, 김연희 시민 만나 인터뷰를 하려고 하면 철저히 막습니다. 그게 또 대한민국의 법이에요. 서로 간의 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예를 들지요. 인권의 최고 국가로 알고 있는 미국에서도 북한 사람이 가지요. 지금 북한 대표부 사람조차도 UN 대표부, 자기네 관저 숙소, 반경 2km를 벗어나면은 한 달 전에 신고를 해서 나가야 됩니다. LA 한인타운, 뉴욕 한인타운조차도 올라고 그러면 한 달 전에 국무부 신고를 받아서 국무부 요원들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게 미국의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을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북은 북의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회 시스템. 그래서 제가 안내원한테 들었어요. 이렇게. 불편해 하시지 말고. 그리고 또 얘기를 진 선생님이 취재 요청을 하시는데 어떻게 알아서 김일성 종합을 대학을 가고 인민대학습당을 가고 뭐 과학기술전대를 가느냐. 자기가 안내를 해서 진 선생님 몇 차례 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다닐 수 있냐.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렇지 않고 그런 말 그대로 안내 역할을 합니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네. 아니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예? 네. 북쪽에 이제 가가지고 그런데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오면은 우리가 북쪽에 가서 통제받는 것보다 더 통제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요. 예. 그런데 북쪽에는 우리 남쪽 사람들만 아니라 미국 국적자들도 그렇고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안내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네. 북쪽 사람들만 통제를 하지 네, 네. 유럽에서 온다든지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둘러보게 하잖아요. 네, 네. 그 차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북쪽의 시스템이 그러니까 저는 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예, 당연히. 네, 예. 네. 거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생님 이제 찍어온 사진을 감상할 때 그런 거는 알고 감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청을 하죠. 거기도 뭐, 각 지역이 있고, 각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취재 신청서를 한 4주 전에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자 신청을 하죠. 제가 방문 신청, 북한 취재 방문 신청서를 4주 전에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개성에 만월대도 가고, 선주교도 가고, 뭐, 성균관, 고려박물관도 가고, 제가 쭉 이제 인터넷에서 확인해가지고 취재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자면 이제 북쪽의 교육 시스템 해가지고 뭐 소학교, 육아원, 초등학원, 뭐 초등학교 이런 교육 시스템도 취재를 해서 좀 제가 하려고 세세하게 제가 취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선생님이 좀 불쾌하실지 몰라도. 아닙니다. 절대로 뭐 불쾌하지 여기저기 좀 않습니다. 많이 다니시는데,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그런 사정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우리가 사진을 감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네.
신은미 선생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들어보셨든지 뭐 직접 아마 교류하신다든지 할 거예요. LA의 신은미. 예. 그러니까 진 선생이 못지않게 북쪽 사진을 많이 찍어 왔어요. 처음에 오마이뉴스에 저걸 연재를 하면서 아주 네. 유명하게 됐고, 그때는 통일부에서 통일 교재로 삼았고, 이제 이상하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금 이제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강인한테 지금 진 선생님처럼 북쪽에서 많이 찍은 사진을 이제 배경을 했단 말이에요. 5년 전이었어요. 익산에 제가 그분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모시기 전에. 폭탄 맞았어요. 폭탄이죠, 고등학생. 신 선생이 맞을 폭탄을 제가 맞았습니다. 예, 여기 예. 좀 흉자국이 있는데. 이거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명 인사가 됐어요. 맞습니다. 신 선생이 찍은 사진하고 우리 진 선생님이 찍은 사진 차이가 뭘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 두 분 다 최소한 수천 장, 수만 장을 찍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선생님은 사진 전문 기자니까 뭐 사진의 이제 화질이 좀 뭐 좋다든지 뭐 각도를 잘 잡는다든지 이런 건 있겠지만 그냥 우리 이제 아마추어들이 보기에 저거는 뭐 무슨 모습, 어디 모습 할 텐데 그 내용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신은미 선생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곳곳이라기보다는 그분은 이제 보도 기자적인 시각보다는 이제 일반 여성의 그 섬세한 시각이라든지 뭐 그분 나름대로의 뭐 아마 시각이 계셨을 겁니다. 기자만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기자는 기자 나름대로의 또 뭐 그 역할이 있고 또 뭐 그분은 그분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도 나름대로 아마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지요. 네, 이제 일상적으로 거기는 일반적으로. 부부가 다니니까 오히려 그렇죠, 사진을 부부가. 더 많이 자유롭게 찍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고 오히려 관광 차원에서 안 가본 데가 없고. 물론입니다. 저보다는 오히려 이 행동의 폭이 훨씬 넓었을 겁니다. 북쪽 분들은 이 기자에 대해서 상당히 진짜 아주 경기를 일으킬 적, 특히 남조선 기자들. 그래서 진 선생을 북쪽에서, 공화국에서, 조국에서 이분들의 북쪽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지만 그쪽 분들은 조국에서, 공화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요 세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 국가보호법 위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위반이라도 할 수 없죠. 그렇게 하는 걸 한다고 그러지. 초대한 것은 기자적 시각을 가지고 제대로 좀 보여주라. 이 역할을 그래서 뭐 제가 계속 이번에도 또 비자를 받았으니까 제가 그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더 잘합니다. 저는 오히려 조선일보 기자보다 조선일보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겨레 기자보다 한겨레를 더 잘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북쪽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저에 대한 것도 제가 못 본 동영상도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니 뭐 이런데 어디 가서 강연을 한 것도 진 선생 어디 가서 뭐 아주 잘하셨던데요. 오히려 들으라고 또 얘기하는 거죠. 너 조심해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뭐 다 보고 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뭐 꼭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사진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지금 다른 데 이제 강연 가시면서는 대부분 다 사진 보여드렸을 테고. 네, 저는 사진 우리가 이제 보기 전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나눈 게 이제 이러한 사진이고 이러한 취지로 선생님이 이제 북한에 자꾸 다녀오신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감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오늘 주제는 기자가 들여다본 북한의 오늘입니다. 그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뭐 사진 수만 장 가운데서 제가 딱 30분 드리고 하라는데 좀 책을 통해서도 사진 많이 나오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한테 좀 특별하다. 요거는 좀 꼭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그거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처음에 이제 한 사진 2장 제가 이제 계기 이런 게 있고 이제 금강산을 위주로 했어요. 금강산이 한 폴더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손전화가 또 한 폴더고 그리고 뭐 택시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잠깐만요. 금강산 가시기 전에 그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6.15 정상회담 그 사진을 그러니까 신 선생님이 연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연하고 같이 첫 번째요. 그 사진 2000년 6.15 정상회담 사진 하나 보내주시고 우리가 2000년 6.15 정상회담 가장 그 상징적으로 나오는 사진이 있죠. 남쪽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북쪽에 김정일 당시 이제 국방위원장이죠. 두 사람이 정상회담을 하고 손을 마주 잡고 이렇게
찍는 모습이에요. 예, 바로 떴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예. 이 사진 다 아시죠? 이것이 바로 두 정상이 아쉽게도 다 서거하셨지만은 2000년도 6월 14일 저녁 8시 평양시 목란관 연회장입니다. 그래서 박수만 끝날 일이었는데 이 사진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진이 방북 취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해서 제가 이 사진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소위 조직을 했죠. 제가 소위 연출을 속말로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이 그럼 우리 배우 한번 하십시다 하고 그러니까 저 서명하고 끝나려고 했는데 아니죠. 구두로 합의했을 때입니다. 구두로 합의하고 구두로 근데 끝나려고 했는데 진 선생님이 그렇죠. 부탁을 두 분이 했죠. 사진 한번 찍자. 예, 예. 박수만 치고 끝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보면은 하지만은 이게 소위 북쪽은 우리 기자들도 같은 수행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같은 테이블을 배정받습니다. 정상의 만찬. 그러나 이 청와대, 뭐 워싱턴, 백악관 이런 데는 기자들은 얼씨도 못합니다. 그냥 처음 오프닝 할 때만 찍고 다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간의 행사는 청와대도 북쪽 기자들 다 들어가고 우리도 저 행사장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나왔죠. 사실 박수만 끝나고 말 일인데 이 좋은 장면에서 이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이 사진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예, 용의로의 상징이 되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안 분들이 많지만 북쪽에서는 남조선의 한겨레에 뭐 아무개 기자가 자기네 최고 존엄을 부탁해서 움직여서 찍었다고 해서 북쪽에서 2005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려졌죠. 그래서 이 사진이 제가 방북 취재를 하는데 이걸 찍은 사진, 저 이 사진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신청할 때. 이 기자구나 라고 해서 좀 가산점을 받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비자를 봤는데 다음번에 넘어가 보면 이게 바로 별지 비자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다시피 할 분들인데 이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가 국적이 남조선입니다. 제가 국적이 미국이 아닙니다. 분명히 조선 남조선 하죠. 남조선 돼 있고 이렇게 국경 통과 지점 평양 신의주 두만강 이것은 이제 그 체크 포인트입니다. 국경검사, 세관검사하는 곳. 우리는 인천공항이든지 부산항이든지 국제공항.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2017년 10월 5일 처음 이제 개별적으로는 처음 비자를 받고 10월 6일 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책에도 요 사진을 썼는데 이거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비자, 별지 비자. 내일도 이 비자를 받고 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강산부터 이제 제가 좀 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난 2018년 10월에 2주간, 12월에 2주간, 그래가지고 올 2월 4일, 5일 설 특집으로 JTBC에서 두 도시 이야기 시즌2 속초 원산 이야기, 금강산 설악산 이야기 해서 혹시 보신 분 계시고 못 보신 분은 뭐 되돌려 보기로 보시면 아마 아주 상당히 반응이 괜찮은 작품입니다. 다큐멘터리. 그래서 이것이 바로 통일TV에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채널이 확보되면 그래서 금강산 찍은 그때 취재한 사진을 금강산 관광원 분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저는 사실 올가을은 갈 줄 알았는데 아마 조금 연기돼서 가긴 갈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 한번 보시라고 지난 가을 단풍의 모습을 타고 가면서 바로 이제 북쪽에도 강원도가 있습니다. 황해북도 이 경계에서 똑같이 이렇게 표지판이 그렇고요. 또 이렇게 넘어가면 북쪽의 동해안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동해안도 부산, 울산 뭐 해서 저 강릉, 속초, 거진까지가 동해안 그 바닷길이 상당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북쪽도 원산, 금강산, 함흥, 청진, 나진까지의 동해안이 이렇습니다. 거의. 예. 요 아래 꽃이 코스모스죠? 코스모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 제가 중고등학교까지 요즘 강연을 다닙니다. 제가 지난번 어디라고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울산의 대현고등학교로 가서 한 200명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진을 보더니만은 저거 코스모스 우리나라랑 똑같네. 여러분들 웃으신 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구나 이게. 이 아이들은 북쪽은 모두가 다 다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른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코스모스가 우리나라랑 똑같네. 이것이 지금 아주 헛웃음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현실입니다. 네, 그랬어요. 강연을 듣고 나더니 아이들이 질문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 알았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알 기회가 없었다. 얘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건 진보고 보수고 관계없이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관계없이 모두가 놀랍다는 겁니다. 북의 모습을.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뭐가 잘나서 이 자리에 앉겠습니까? 북의 제대로 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으로 코스모스도 우리나라와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장 보면 여기가 바로 또 이게 간선도로입니다. 원산에서 금강산까지 한 120km 되는 이 간선 좀 길이죠. 자동차 많지 않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게 그냥 자연 해수욕장이에요. 천연. 저는 명사십리만 황금사, 금사라고 그러죠. 금. 정말 모든 동해안의 북쪽의 바닷가가 금사입니다. 황금빛이에요. 역광으로 해서. JTBC에서 한 카트 나갔습니다. 우리 통일TV도 방송하면 나갈 건데 이렇게 아주 멋진 이 동해안길을 따라서 금강산으로 내려갑니다. 네. 이게 이제 중간에서도 쉬고 하는 게 이제 보통 텔레비전 이제 트래킹이라고 자동차 움직이는 것도 찍고 합니다. 이렇게 하느라고 중간에 이 왼쪽이 저 호수예요. 시중호인가 동중호인가. 예. 또 다음 장 보면 예, 바로 이렇게 이제 자동차 지나가는 걸 찍는데 포인터가 없는데 저 길이 좀 중간에 저렇지 않습니까? 저 길 나쁜 거 좀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나쁜 길 나쁘다고 그래야죠. 길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도로를 유지 보수할 정도의 경제력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제재 국면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길, 지붕도 상당히 낡은 지붕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데까지 할 제재가 이제 계제가 없는 거죠. 제재 국면에. 예. 정말 아름다워. 이건 올라올 때 찍은 겁니다. 제가 2018년 10월 하순께입니다. 갈대밭에 이렇게 철길도 있고 이게 소위 이제 그 금강산에서 원산 가는 철길입니다. 저 위가 보이는 게 이제 산으로 이렇게 해서 나는 도로고 예. 오른쪽 바닷가 물론 다 모래밭이에요. 이렇게 거의가. 네. 이 길, 이거 표지판 보면 아실 거예요. 이 페인트 칠도 아마 수년, 10년, 20년은 된 것 같아요. 여기 페인트 칠할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예. 이런 그대로 볼 수 있죠. 네. 여기가 또 어딥니까? 남북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로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해서 짓다가 2010년 오이사 조치에 딱 수록된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때 이거부터 빨리 만들어가지고 상설적으로 이산가족을 좀 하자라고 남북 정상이 합의한 바로 이 건물인데 지난해 10월, 12월 손도 못 대고 앉아 있습니다. 제재 국면 때문에 자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재가. 1톤 트럭이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뼈대, 기본적인 철근 콘크리트는 있는데 이 내부 인테리어 이것은 또 수입도 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멋진 뭐 등이라든지 멋진 벽체라든지 뭐 이런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소비자는. 그 지금 마식령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고 거기가 저는 4km 명사신 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의 18km 갈마반도 전체가 18km가 바닷가에 이런 건물이 새카맣게 지어져 있습니다. 뼈대만 다 된 거예요. 근데 내부 인테리어 할 게 없어가지고 자꾸 연기가 되고 있죠. 원래 올 4월 10일 태양절 완공했다가 10월로 미뤘다가 내년 4월 15일을 또 미뤘습니다. 자재가 없으니까. 사람은 많고 한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뼈다구만 그대로 서 있는 건물이 거의 10년째 저렇게 서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저기 바로 이제 가보신 분 아시겠죠? 이제 문화극장, 서커스도 하고 평양교회단하고 기념품점 파는 곳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금강산 신계사. 예. 바로 지난 2월 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7대 종단, 아마 원불교 우리 지도자분도 가셨을 텐데, 7대 종단 초대하셔가지고, 이제 뭐, 장충 성당, 교황님 방북대, 또 유지부 수리도 하고, 이런 사찰 같은 데도 해서 템플스테이, 민간 교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신계사. 이 3층 석탑만 남겨두고 다 잿더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 보고 소위 지난 6.15 14 시기에 이제 남쪽에 대한민국의 조계종에서 이렇게 같이 해서 중건, 재건을 했다고 그래요. 3층 석탑만 남고 잿더미가 된 것을. 아니 금강산에는 사찰까지 이렇게 폭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제가 외금강 호텔 7층에서 창을 열고 보니까 아침 7시 반에 이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탄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옥류관 분점인 식당입니다. 아마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여러분들 여기 가서 꼭 국수, 냉면 한 그릇은 자실 겁니다. 저 오른쪽이 수정봉이라고 그러고요. 아침에 이 물 한 개 낀 이 모습 정말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네. 저 빼놓고 다 북한 관광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풍도 좋지만 북에 관광 온 사람들을 찍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네, 목란관 거쳐서 여기서 또 점심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산 모습도 보이고. 네. 이제 바람이 엄청 부는 날에 이거 해금강 이렇게 사진 못 찍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뢰를 얻으면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지 않습니까? 예. 2018년 10월 중순에 금강산입니다. 네. 저는 이거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래요. 100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래요. 이 감흥이. 예. 옥류 계곡인데 이 물이 너무 맑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다라는 이 해설사에 아주 찰진 이 해설도 하는데요. 실제로 너무 맑아가지고 뭐 막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 계곡에서 나오는 물인데 소위 산녹수라고 그러죠. 산삼하고 녹용이 썩은 물이라고. 예,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주 전부 북쪽 관광객들입니다. 소위. 여기가 그 나무꾼과 선녀와 나무꾼. 이 전설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상팔당입니다. 금강산 상팔당. 정말 제가 이날 이 30분을 기다려서 찍었는데 동영상도 이 안개가 꽉 차가지고 바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참 이게 다시 올 수도 없고 마침 그래도 안개가 싹 거쳐가지고 찍었는데 정말 선녀가 나풀나풀 올라갈 듯한 모습이 보이는. 그래서 이 장면 여러분들한테 자꾸 그냥 못 가는데 그냥 놀리는 이건 전혀 아니고요. 금강산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아름답고 멋있다고 하지만 이 가을 단풍을 꼭 보라고 좀 권해드립니다. 이 앞에 어르신들도 하여간 올 가을이 빠르면 올 가을도 뭐 저는 뭐 장담은 못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봄, 여름, 겨울도 좋지만 10월 10일 전후한 닷새가 안팎으로 꼭 가보십시오. 그래서 금강산 단풍 정말 권합니다. 이 교수님 혹시 금강산 단풍? 5번 갔다 왔습니다. 금강산 단풍은 정말 저는 처음 봤는데요. 아주 뭐 정말 권합니다. 예. 이저 해설사한테 듣는 얘기. 저도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 선녀가 8명이 있는데 모욕하는 거 몰래 훔쳐보면서 옷을 하나 감춰라. 그러면 선녀가 옷 없으면 못 올라간다. 그래서 나무꾼 너하고 늦게 결혼해서 살아라고 산신령이 그래가지고 하나 훔쳐가지고 이제 살지 않습니까? 산신령님이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자식 셋 날 때까지는 절대로 달라고 해도 선녀 옷을 주지 말아라. 감춰놓고. 그래서 하나 낳고 달라고 해도 아유 셋 낳는데 안 돼. 둘 낳고 달라고 할 때 셋 낳는데 아유 둘까지 낳는데 뭐 해서 좋지 않습니까? 주고 옷 입고 애 둘을 안고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교수님이나 저나 이 남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성분들한테 자식 셋 나면 둘은 안고 가지만 하나는 두고 가자 수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셋 이상이 되면.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저도.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은 그냥 언제라도 버리고 가는데 아이들 셋. 그러니까 둘이니까 둘은 안고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하늘로. 야. 네? 아, 그러세요? 아니면 못 도망가시겠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아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 셋. 그래서 이 아이 둘은 안고 언제라도 도망갈 수 있다. 그래서 둘인 분들, 남자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던데. 농담이고요. 예. 여기가 어디 굶어 죽는 사람들 모습입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태극기 부대가 얼마나 태극기 바로 3.1절의 소중합니까? 100년 전에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려고 꼬깃꼬깃 이 태극기가 그 소중한 태극기가 지금 매주 토요일 광화문바닥은 쓰레기, 아주 개쓰레기가 되어 있습니다. 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이거 아주 그냥 뭐 만시차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태극기 부대가 아니고 성조기 선생님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나이 드신 분들. 성조기 또 왜 그렇게 큰 놈을 들고 다니느냐 창피해 죽겠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성조기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이렇게 성조기 들고 다니죠? 창피해 죽겠어요. 어쨌든 성조기 선생님들은 이거 말이야. 그분들은 대놓고 못해요. 폭탄도 못 터지죠.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숨어서 댓글은 어마무시하게 답니다. 저 불구죽죽한 놈이 가가지고 재미동포를 합치고 체제 선전이나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거 당 간부 특권층이 온 걸 가지고 일반 사람이 관광 왔다고 저 체제 선전하고 다닌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 간부냐 특권층이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면구스러워서 물어볼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어떻게 물어봅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족 사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응? 예. 이거는 어떤 장면인가 하면 제가 이제 북쪽에 가면은 저 카메라 감독 하은석 그리고 이번에 뒤에 보이는 이 친구가 오은정 문화해설사예요. 아마 텔레비 유시분 아는데 이번에 결혼해가지고 저긴데 6월에는 못 가는데 저 관광 온 사람 인터뷰 시킨 겁니다 제가. 개성에서 어디 직장 다니면서 관광 온 사람이라고 그래요. 10수명이. 그래서 인터뷰한 거예요. 인터뷰하니까 자기는 처음 와봤다는 겁니다. 이 금강산 단풍을. 난생 처음 와봤는데 진작에 와볼 것 좀 이런 명산이 있는 거 하면서 막 너스레도 잘 떨어요. 그거를 그 동료가 자기 캠코더로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서 막 JTBC가 이제 뭐 다큐멘터리 찍다 오면은 우리도 다 뭐 그걸 찍는 시기예요. 그 장면을 제가 이제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요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냐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진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게 해설사 맨 왼쪽에 있는 친구가 장옥선이 23살 외동딸. 자기 아버지는 고성의 어부, 어머니는 병원 의사라고 해요. 저 오른손에 저 손전화 휴대폰 들고 있고. 저기 아이는 또 저기 아디다스 모자 쓰고 있네요. 저기 뭐 소위 김정일, 김일성 초상을 모셨다고 하는데 그 배지만 떼면 뭐 어디 뭐 지리산의 안내원인지 저 설악산의 안내원인지 뭐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주 싹싹하게 찰지게 아주 제가 들은 이야기 이 친구가 해준 얘기예요. 예. 해금강입니다. 해금강. 네. 이분들도 기업소 직맹에서 단체로 온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하고 사진 찍는 거예요. 이분들. 똑같습니다. 우리 단체 사진. 예. 다음 장 보면 조금 클로즈업 한 겁니다. 제가. 이분들 소위 표정, 때깔을 보시라고. 옷 입은 거. 이분들이 적어도 굶어 죽진 않습니다. 아니, 설령 지난 시기 굶어 죽을 때 쌀 한 톨 도와줬냐고요. 성조기 선생님도 굶어 죽으라고 고사는 지냈을지언정 아마 쌀은 안 도와줬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해금강의 창파미입니다. 제가 일기가 좀 불순해가지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해금강의 창파미가 금강산 8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파도 치고 이런 바람이 불고 했을 때 정말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여기서 남쪽에 대한민국의 고성의 콘도미니엄이 보입니다. 진 선생님 저기 보이는 데가 남쪽의 호텔입니다. 고성의 그 콘도미니엄의 하얀 건물. 저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제 이 휴대폰이 터졌습니다. 이 와이파이 안 되는 데 가면 막 이제 되는데 오면 뚜룩뚜룩 막 카톡 막 들어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통화를 하진 않지만 이제 갖고 다니는데 이 저 통화 막대기도 뜨는 거예요. 이게 눌러봤어요. JTBC 근데 통일TV 저기 전에 JTBC 후배 기자가 하니까 선배님 어디세요? 거기 북한 아니에요? 예, 금강산 맞다? 전화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가지고 북쪽하고 통화하니까 야, 이 사람은 통화 된 김에 좀 통화 좀 하자 해가지고 통화한 기억이 있는데 이 선에 전파에 무슨 철책이 있고 국경선이 있겠습니까? 금강산 지역에서 통화가 된 그래서 금강산 아마 휴대폰 못 갖고 가게 할 거예요. 그냥 통화하고 뭐하고 하면 소위 질서가 무너지니까 북쪽에서 통화가 됩니다. 저는 인터넷을 24시간 개방 받습니다. 북쪽에서. 그래서 우리 통일TV 식구들하고 이메일로 매일 주고받고 아마 인터넷으로 하면 통화든 제가 컴맹이나 뭐 스카이프이라고 될 텐데 전 굳이 할 이유도 없고 이메일로 전 주고받고 합니다. 열어주냐 막냐의 차이입니다. 네. 이분들은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예. 금강산. 네. 당시 손석희 앵커가 뉴스룸에서 했을 때, 진 기자께서 가장 변화된 게 무엇이냐. 2000년도 6.15 정상회담과, 바로 제가 17년 만에 개인적으로 무엇이 변한, 물리적으로 변한 게 자동차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북쪽에. 평양에 특히 북쪽에. 그리고 택시가 전 처음 본 거였고, 소위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 택시 휴대폰이 급속도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 손전화, 북쪽말로 휴대폰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아까도 뭐 보신 분 아시겠지만 나이가 좀 연식이 됐는데 도깨비 뿔 달린 이 사람이 아닌 도깨비로 배운 세대입니다. 반공 세대. 저보다 조금 뒷세대는 또리 장군 때는 늑대 승냥이 만화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늑대가 막 튀어나오고 승냥이가 나와서 막 또리 장군이 막 쳤자. 그게 북쪽 것들이에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북쪽, 북한 것들, 북한 놈들 꼭
접두사 전미사가 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어쨌든 그래서 손전화. 그래서 하도 이제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 여러분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성분이랑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참 깔끔합니까 이렇게. 저거 보세요. 가죽 씌운 거. 저 스마트폰입니다. 북한 여자예요. 이런 걸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저도. 예, 또 넘어가 볼까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2018년 4월 16일 평양극장 앞입니다. 제가 이게 잊어먹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노이로제 걸리다시피 날짜까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머리도 나쁜데. 2018년 4월. 어디 익산역 앞에 어디서 누구 통화를 하는지, 서울역 앞에서 세종문화회관 영화 보고 나와서 뭘 하는지, 부산에 남포동에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 쌍꺼풀도 친 게 아주 이 양반 아주 이 친구 아주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예. 이거 보고 전 이게 바로 2017년 10월 첫 방북 때 개인적으로 이 2017년 10월에 광복지구 상업증서하고 마트에 갔을 때의 이 차입니다. 이 양반은 제가 사진 찍는 줄 몰라요. 야 뭐라고? 뭐 잘 안 들린다. 야 메시지 날리라 이런 표현을 해요. 이제 KBS 라디오에서 그런데 문자 보내라. 메시지 날리라.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진 찍고 이때는 휴대폰만 보고 제가 사진 찍었을 때예요. 제가 보니까 이 빨간 자켓에 저 빨간 장지가 빨간 반지 나름대로 모양을 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성분들이 볼 때 어떠십니까? 코디네이션을 한 거예요. 이제 북한 여성이. 이런 거 상상이나 했냐고요, 여러분. 제가 골라서 찍은 건 아닙니다. 아니, 진 기자 찍은 건 북한 여자들이 전부 좀 미인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좀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예민한데 어쨌든 여성분 말씀드리기가 넘어가죠. 네.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 찍으니까 신기한 듯이 보는 거예요, 애들은. 저 여성은 그냥 뭘 없이 그냥 주절주절 대면서 가는 겁니다. 휴대폰. 똑같아요. 다니면서 문자하고, 그냥 지하철에서도 계속 들여다보고 뻔하면 우리 같은 민족이 급하잖아요. 빠르고. 예. 여기 또 어딥니까? 모란봉 공원 을밀대입니다. 서울로 치면 남산 팔각정. 우리 이 익산 전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젊은 여성이 아이 데리고 저희 중학생이나 됐나요? 저 빨간게 우리로 치면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모습입니다. 소년단. 저 스마트폰으로 자기네 부인 와이프하고 애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옆에 이 친구도 자기 부모님하고 동생 이 형제간의 우애가 좋아. 이 열쇠꾸러미 자동차도 없으면서 무슨 열쇠꾸러미가 이게 있는지 어쨌든 찍고 보니까 저도 이렇게 됐어요. 저 뒤에가 남산 타워가 아니고 거기도 조선중앙TV 송신탑입니다. 예, 비슷해요 송신탑들은. 모란봉원 을밀대에서 이렇게 자기 휴대폰으로 가족 사진 찍고 놀이 와서 찍는데 상상이나 했냐고요, 여러분. 예. 바로 이건 할아버지가 손주 녀석 찍는 거예요. 을밀대 이 표지판에서. 야 여기 봐라 하면서 이 나이 먹은 사람 이렇게 찍잖아요. 저거 보세요. 저 어르신들 이렇게 찍으시는데. 예. 이거 손주 녀석이에요. 저 귤 든 거 보세요. 이 북한 내 모란봉 공원 을밀대의 모습입니다, 이게. 2018년 6월이에요, 6월. 올 6월도 비슷해요. 2019년 6월도 사실은. 10년 전, 5년 전이 아니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모습들. 예. 그 모란봉 공원의 간임에 소위 리아카에서 저 과자 부시래기 파는 저 아주머니 제가 찍고 보니까 휴대폰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휴대폰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찍고 보니까. 요 왼쪽에 저 인민복 입은 이 양반만 아니면 이게 어디 북쪽인지 어딘지 어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북쪽 사람들. 네. 길 뒷길에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 가면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손전화, 휴대폰 이 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아주머니, 젊은이, 나이 먹은 사람 없어요. 네. 네. 여기 또 어디 식당 주방이에요. 주방 카레. 별무리 카페라고 아이들 햄버거 만들고 피자 만드는데 이 주방 옷도 깔끔할 뿐더러 남쪽에서 재미동포가 기자가 와서 한다니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주 주방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원래. 그래서 옥류관 이 주방도 제가 최초로 들어가 봤다고 제가 자랑을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주방을 이렇게 못 가게 하느냐 하니까
옥류관이 하루에 냉면 여름철에 1만 그릇을 소화해. 1만 기를 소화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10,000명이 온다 소리냐 하니까 한 2그릇 짜시는 분들이 일부 있고 해서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육수의 비밀 이건 그냥 언론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고요. 위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생.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그 위생 식중독이라도 걸리고 10,000그릇에 1명 식중독 걸리면 다 음식이 돌아보니까 위생 관리 때문에 철저하게 그래서 제가 통일TV 한다니까 거기서 좀 특권적인 걸 받은 게 이제 옷 다 갈아입고 위생복으로 마스크하고 모자 쓰고 이렇게 머리 해서 들어가서 찍는 모습입니다. 이 친구들도 자기 동료들 이제 인터뷰하고 찍으니까 자기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찍어주는 겁니다. 이런 걸 상상이나 했냐고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제가 하도 스마트폰이 많다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 정기국회에서 10월에 어느 의원이 이거 북쪽에 휴대폰이 이렇게 많다고 어디서 들으니까 하는데 제가 얘기한 겁니다. 들으니까 하는데 제 얘기는 안 하겠죠. 하는데 통일부 장관 이거 북쪽에 휴대폰이 도대체 몇 대나 되고 하니까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게 580만 대라고 합니다. 그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580만 대가 2018년 10월에 우박 떨어지듯이 한꺼번에 다 온 게 아닙니다. 지난 시기 한 대부터 시작을 했겠죠. 2000년도든 1999년이든 2005년이든 심지어. 2018년 10월 현재 580만 대라고 그러는데 2017년에 뭐 400만 대, 450만 대. 쭉쭉쭉 있었는데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이런 얘기는 국민들한테 일반 사람들이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굶어 죽고 뭐 어쩌고 저쩌고 헐벗고 이런 웬 그냥 어렵고 길도 하고 이런 소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종자들이다라고 알게 모르게 그냥 그렇게 주입하는 거예요. 반통일 교육을 시키는 거죠. 휴대폰이 뭐 대단한 뭐라고 휴대폰조차도 공개를 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이 의도를 아시겠죠? 예. 우리는 주어주는 것, 먹여주는 것만 먹은 거예요, 여지껏. 먹여주는 것도 뭐 옳게 먹여줬습니까? 웬 비틀어서 그냥 왜곡해서 온갖 못되게. 제가 이제 전화도 좀 제대로 하자, 정확히 하자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배식당이 있어요. 지난 여름에 2018년 여름에 배식당 대동강 배식당에서 이렇게 사진들 찍는 겁니다. 동영상도 찍고. 네. 뭐 나이 많으나 적으나 관계없어요. 이렇게들. 자기 동료들이 나가서 춤추고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가서. 저기 텔레비 나오네. 예. 요건 제가 책에도 한 칸 썼는데 저거 뭐 하트 모양 저도 없는데 열쇠 꼬리 먼저 요 고리 보세요. 세워놓은 고리. 예? 이 여성분들. 이게 굶어 죽고 헐벗은 사람들 모습이냐고요. 당간부 특권층이라 그러겠죠. 여러분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정말 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요새 젊은 여성들, 젊은 애 엄마들 그냥 애 하나 가지고 벌벌벌 떠는데 조금 컸다고 쳐다도 안 보고 작은 아이들 보고 그냥 여기 봐라 하면서 동영상 찍는 겁니다. 평양 어느 놀이터예요. 개성 어느 원산 어디도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찍은 게 평양이라고 그렇지. 2018년 8월입니다, 여러분. 올도 비슷하죠. 이런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북쪽에도 애 데리고 이렇게. 이거는 2017년도인데 어쨌든 나이 드신 분은 좀 폴더폰이에요. 확대해서 보면. 접었다 폈다. 일부 있습니다. 극히 일부. 네. 똑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이 이어폰 꽂고 이 브루투스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제법 보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양, 서울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예. 이거 아까 금강산 관광가인데 동영상 찍는 거예요. 제가 사진이니까 쳐다보는 이 친구인데 이거 보세요. 자연스럽게들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아까 거기죠. 예. 그 모습들입니다. 이거 보세요. 저 소위 뺐지만 떼버리면 어디인지를 알겠어요, 제가. 이런 분들. 찍고도 그냥 들여다보는 건 똑같아요, 우리네가. 이분은 그냥 계속 셀카봉 들고 혼자 그냥 다니는데 참 아주
저만 빼놓고 다 북한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이날은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외국인은 입사를 시키지 않았어요. 예, 참고로. 이분도 보세요. 단풍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멋진 휴대폰 갖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휴대폰.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580만 대라고 제가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그 젊은이 저 평양 극장에서 나오는 여자입니다. 이거 여성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휴대폰 있는 분만 모여서 줄 서서 나오세요가 절대로 아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이 가운데 분은 아유 여성분 뭐라 하냐 퉁퉁하니 보세요. 근데 굶어 죽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제가 굶어 죽는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에요. 어디 중국 여자, 일본 여자 아닙니다. 북한 여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갈 수도 없으니까. 저렇게 세련된 젊은 부부들도 있어요. 모자 쓴 거 보세요. 이게 여기에 보면은 전시용으로 철갑 상어 양식에 해서 2m짜리가 쭉쭉 다닙니다. 그거 지금 구경 삼아 찍고 있는 겁니다. 저 모습을. 여기가 고려항공 대리점이에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리컨펌 재확인은 재예약을 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예. 노트북에 휴대폰. 요게 또 조금 상징하는 건물이라 요 다음번 갔을 때인데 얘가 소학교 1학년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자기 엄마, 저 등짝 보이는 분이 얘 엄마예요. 소학교 끝나고 와서 초등학교 끝나고서 엄마 퇴근 시간 기다리면서 엄마 휴대폰 충전하는데 게임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옆에 엄마 친구 아줌마가 너 노는데 요거 음료수 요 앞에 가게 가서 사다 준 겁니다.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사는 걸 상상이 했냐고요, 여러분들. 그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찾고 이렇게 아주 참 하고 있습니다. 예. 식당 나오는데 또 쭉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분들. 그래서 초점이 안 맞았어요. 그냥 불이 나게 한 장 찍느라고. 예. 이건 뭔가 하면 조금 설명 드시면 아실 거예요. 저 한 10m 밖에 대동강변에 그 배식당인데 둘이 팔짱 끼고 제잘되는 젊은이가 데이트하면서 연애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사진 찍는 거 보니까 보니까 범상치 않거든. 당신 맥주가 이러진 않고 그냥 손을 슬그머니 놓으면서 휴대폰 문자 보는 척 하면서 오는 요 개면쩍은 모습의 요 모습입니다. 요 상황 설명. 이해가 되시죠?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의 이 친구들은 그래도 어른을 좀 어려워하고 선생님 무서워하고 이런 게 살아 있습니다. 손잡고 오다가도 뭐 요즘엔 뭐 어디 길거리에서 뽀뽀도 하고 그냥 아주 개인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껴안고 뭐 그냥 이제 못마땅히 이럴 데 없는데 어쨌든 북쪽에서는 손잡고 오다가도 슬며시 놓고 휴대폰 문자 보는 척하면서 오는 이 여성의 표정, 이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장면이? 요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 8월에 평양 어느 대동강변입니다. 그 자동차가 워낙 많아져가지고 택시를 해서 제가 한 폴더를 몇 장 만들었는데요. 이거 역시 제가 생각이 나요. 제가 묵는 호텔이 바로 이 평양 호텔입니다. 7월 그 남북 북남 농구대회 할 때 같이 그 정주영 체육관 갈 때 버스를 타고 단체로 갑니다. 해외 동포들. 그래서 이게 평양 극장 앞에서 제가 버스 안에서 찍은 거예요. 주차장 자동차 차고 지나가고 택시가 줄지어 서 있고 평양 호텔. 저 5층이 제가 맨날 묵는 숙소입니다. 네. 여기가 어디입니까? 옥류관 길 건너 그 이면도로에 택시 손님 기다리는 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줄 서 있는 곳은 손님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익산역 앞에 택시 쭉 서 있고 김포공항에 서 있듯이 택시가 수십 대에서 장사가 되면서 손님이 오니까 쭉쭉.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여섯대 쭉 옥류관 앞에서 손님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이 2018년 6월일 거예요. 6월. 택시, 예. 제가 지난 시기 2000년에는 자동차가 셀 수 있을 정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부 행사, 대통령 행사니까 길도 막 통제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제가 지난 6월, 8월, 10월에 갔을 때 이 신호등에 생겨 있는 이 소위 교통체증이 있을 정도입니다. 신호등을 몇 번 거쳐야 지나갑니다. 차가 걸렸을 때 야, 택시들 앞으로 다 모이시오 해서 찍은 게 아니고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마침 요 한 프레임에 세 대가 있어가지고 차 안에서 한 장 찍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요거는 이제 비 오는 우중충한 날에 평양역 앞에 택시들이 있는 모습입니다. 예. 요것은 또 상점 앞에
이 가게 앞에 상점, 백화점은 아니고 이런 물건 파는 데 앞에는 보통강 상점이에요. 공원 앞이네. 저거 짐 이어가는 그 젊은 봉사원도 있네요. 그런 곳엔 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택시 해가지고 또 그래요. 성조기 선생님들께서는 뒷글에 어마무시하게 달아요. 여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북한 놈들 말이야 뼈 빠지게 노동쳐서 월급 몇 푼이나 받는다고 저걸 갖고 저 불구죽죽한 놈이 대중교통이라고 저거 체제선전하고 있다. 저거 외국인이나 당 간부 특권층만 타는 택시를 가지고 말이지. 제가 10차례 150일을 갔다 왔고 그분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글자도 맞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북쪽의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궤도전차, 무궤도전차, 철길이 있는 전깃줄 밀린 우리 전래의 전차를 이제 궤도전차, 무궤도전차, 버스 같은데 전깃줄이 매달려서 가는 절반이 거의 전깃줄. 그래서 미세먼지 나오면 평양이 좀 덜하다는 말씀도 드리는데 그렇게 택시가 단연코 대중교통 중에 하나입니다. 대중교통.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내원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 외국인, 저는 이제 외국인이 아니라 외지인이라고 치지요. 조선 국민, 북한 주민이 아닌 외지인들은 북쪽의 대중교통을 탈 수가 없는 게 북쪽의 시스템입니다. 평양에서 이리 오는 사람들도 지하철 탈 수 없습니다. 택시 탈 수 없습니다. 같이 함께 다니는 차만 탑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물론 관광객은 또 그렇지 않죠. 네. 그러나 북쪽의 외지에서 간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함께 탈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참관을 했습니다. 참기를 다 타본 거예요. 그러니까 익산역에서 원광대학 오려고 택시 탄 게 아니고 한번 어떻게 생겼나 구경 삼아 지하철도 그래서 참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월에 택시 참관을 했습니다. 물어봤죠. 인터뷰도 하고 동영상에 있습니다. 우리 통일TV 개국하면 또 쭉 나올 텐데. 어쨌든 기사 선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거기 보통 선생이 가장 무난한 호칭입니다. 하루에 손님이 몇 분이나 타십니까? 대략 한 40에서 50명의 주민을 봉사합니다. 봉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주로 어떤 분이 타십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지 않아요? 지극히 당연한 답이 왔어요. 난 뭐 어마무시한 답이 올 줄 알았는데, 우리 공화국에선 말이죠. 우리 북한에선 말이죠. 지하철이나 버스는 정해진 정류장에서만 섭니다. 그러나 우리 택시는 무거운 짐을 들었거나 몸이 좀 불편하거나 좀 빨리 좀 급히 가고 싶은 분들은 그분들은 골목골목 원하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는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왜 택시 탑니까? 다리가 아파서 타든지 처음 가는 길이라 타든지 짐이 많아서 타든지 북쪽도 똑같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북쪽도 코스모스 똑같고 벼이삭도 똑같고 택시도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만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에도 줄창 썼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든지 간에 20년 전, 30년 전에 굶어 죽고 고난의 굴 머물러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북쪽 분들은 나름대로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 중요하느냐 정확히 알자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통일하면서 하자는 반대편, 반쪽에 그분들이 무엇을 먹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느냐가 제가 일관된 다니면서의 생각입니다. 하여간 뭐 더 있지만 하여간 이 정도에서 마치라는 신호 같습니다. 교수님이. 네. 선생님보다는 이제 적게 갔지만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좀 많이 갔다 왔을 거예요. 마지막 갔다 온 게 평양의 경우에 2005년이었어요. 네. 지금 선생님 사진 보면서 크게 이제 느낀 게 제가 갔을 때는 휴대전화가 거의 없었어요. 2005년에. 그 다음에 자동차가 상당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말로 수신호, 그러니까 불신호, 신호등이 필요 없다. 없죠. 차가 없으니까. 지금은 불신호가 들어와 있어요, 신호등이? 엄청 많습니다. 신호등이. 예. 그때는 이제 손신호, 맞습니다. 수신호로만 이제 되는데 택시가 98년부터 한두 대씩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택시를 누가 타느냐 그랬더니 뭐 제일동포 돈 많은 사람들이 탄다. 그때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 정거장 좀 걸어야 될 사람들 그런 탄다는 거. 이제 자동차가 많아진 것하고 휴대전화가 많아진 것. 옷차림새가 좀 화려해졌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좀 대부분 인민복, 그 잿빛, 좀 어두운 색깔 그런 건데 상당히 화려해졌어요. 그런 게 조금 이제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전 선생님 이제 지금 쭉 다니시면서 지금까지 변해오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럼 소위 이제 선생님 더구나 날카로운 눈을 가진 기자예요. 그 촉이라고 할까요? 기자이셔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변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더 변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단연코 17년만은 너무 간극이 크고요, 길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들한테. 보니까 소위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에 상당히 많이 변했다고 그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2년부터 급작스럽게. 그 전에는 사실 디자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방 공장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교실을 하셔서 100가지가 넘게 지금 실제로 뭐 다양하니까요. 그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배급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신입생들한테 가방 주는데 똑같은 거 주면 됐습니다. 그냥. 디자인이 다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아니고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제가 지난 시기에 했을 때 건물 색깔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소위 말씀드렸지만 사회주의의 그 회색빛 칙칙한 색깔이거든요. 소위 뭐 알록달록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자체로 갔었는데 건물들이 오히려 대한민국보다 더 요란하게 색깔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건축 전문가, 사회주의의 건축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놀랍다는 거예요. 2010년도에도 이전에 소위 단절되기 이전에 본 모습과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 동영상 사진을 보고. 그게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에 급속도로 변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럼 이제 저는 네. 오래됐으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차이가 커요. 네. 저는 이제 그동안 자주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1, 2년 사이에 뭐 좀 크게 요즘 바뀌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1, 2년 만에 뭐 진짜 뭐 너무 이렇게 보고 뭐 할 건 없지만은 이분들의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마음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제재 국면에서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하여간 제가 2017년도 들어갔을 때는 참 어마무시하게 참혹한 시기였거든요. 2000 몇 년에? 2017년. 이때 당시 2018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 이전하고 이후를 좀 상당히 이제 천지개벽을 했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소위 말폭탄, 말폭탄, 핵폭탄, 핵전쟁이 일어나도 뭐 아주 자연스러울 그런 참담한 시기에서 전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섭지 않았냐고. 무서우면 무슨 기자질을 하냐 그랬어요. 어쨌든 영광스럽게 갔다고 했는데 그런 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재 국면에 지금도 제재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3차례 하고 소위 북미 회담, 조미 정상회담을 2차례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에서 핵 실험, 미사일 실험 다 그쳤지만 제재는 하나도 풀린 게 없습니다.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재는 핵 실험을 하고 로켓탄 발사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제재가 강한 것이거든요. 지금 2018년부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제재 하나도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벗어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아주 참담한 실정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표면적으로 보다는 정신적으로 더 심지어 그러지 않았습니까? 3월 21일자에 보면 노동신문에 보면 우리는 물과 공기만 있으면 간다. 제재, 택도 아닌 소리, 이제 속말로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2017년하고 2019년 바로 지난달에 갔을 때 물건이 더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이 상점에 가면 오히려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네들 말대로 나사 못 하나, 바늘 하나, 기름 한 방울 들어오지 못하는 지구 역사상 최대의 제재를 받으면서 이 손바닥만한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미국 초인류 강국 미국을 비롯해서 조중혈맹이라는 중국까지 대한민국은 뭐 기대도 안 했고 남조선은 유엔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손바닥만화를 가하는 제재에서
나는 이거 견뎌오는 것이 자립경제, 자활경제 완성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냐 하니까 지난 시기, 김일성 주석 시기에도 자립경제, 자력갱생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행군도 겪었기 때문에 참혹한 굶어 죽는 그걸 또 성조기 선생들은 뭐 300만이다, 뭐 북쪽 당국은 3만이다, 그건 뭐 3만에서 300만까지 편차가 나는데 아니 3명이 굶어 죽어도 그건 참담한 시기 아닙니까? 아 근데 저기 태극기 부대 빼놓고 네네. 여기 계신 분들은 북한 사람들이 좀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제가 처음 98년 들어갔을 때 그때가 소위 그 바닥을 쳤다고 했을 때 그렇죠. 가장 어려울 때 그렇죠. 98년. 그래서 참 험한 꼴 많이 봤는데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플러스 뭐 2% 3%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제재 국면에서도 작년 재작년에는 3% 4% 그럼요. 성장했다고 했고 뭐 앞으로 이제 이런 국면이 나빠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립경제 완성이라고 그러면 네. 굶어 죽는 참혹한 걸 겪었기 때문에 후대들한테는 더 이상 이걸 남겨주지 말자 해서 식량 자급률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선생님이 북쪽의 제한된 지역에서 찍은 거라고 할지라도 이런 모습조차도 우리한테는 생소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코스모스 보고 어떻게 저기도 코스모스가 피냐 할 정도로.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한테뿐만 아니라 널리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이제 통일 TV 역할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일 TV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익산에 와도 지금 바로 뭐 한 100여 명, 200분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린 잡아서. 익산 인구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물리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바로 통일 TV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케이블 채널로 들어가서 유튜브나 인터넷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제도권의 케이블 방송, 물론 이제 뒷번호로 가겠죠. 259번, 193번 지역 따라 달라서 찾아오시더라도 24시간 저는 좀 일상적으로 좀 보여드리겠다라고 해서 통일 TV를 기획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셨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1월 10일 날 이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는 아니지만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일정한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결국은 실망스럽게도 3개월 뒤에 4월 9일 날 받은 것이 딱 2줄입니다.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이 심히 우려돼서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친북적으로 흐를 수가 있다. 그거에 다름 아니죠. 네. 그게 다름 아니죠.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자의적 판단, 이 법에 다 있거든요. 엄연히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통일 TV에서 더 세밀하게 잣대를 볼 겁니다. TV조선보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냐 안 하냐. 그건 뭐 삼척 동자도 아닐 아닙니까? 그 제가 왜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자기 검열을 합니다. 오히려 더. TV조선 채널A보다.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위법을 하면 제재, 주의, 폐쇄까지 싣고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데 법 이전에 자의적, 정치적, 정부적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게 좀 열변을 토하지만 전 이 정부한테는 지금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더 줄여서 더 해서 다시 재신청을 하겠습니다. 뭐 행정소송 하고야 또 5년, 10년 걸리면 안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알죠. 그래서 다 내려놓고 통일TV 이름만 살리는 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최전 납입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5억 원인데 지난 12월부터 해가지고 벌써 3억 원은 다 소진을 했어요. 뭐 만들고 뭐 찍고 뭐 하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또 5억 원을 또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저기로 지난 저 필적을 받고 이제 국민주 형식으로 좀 이렇게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일단은 여러분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월 중순께 이제 이렇게 좀 아름아름 우리 이 교수님한테 제가 좀 요청을 할 겁니다. 우리 통일TV 고문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이 더 이렇게 해서 좀 공모주 해가지고 최소 한 20만 원 선에서 100주 그리고 최대 1억 또 제한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한 1, 2년 좀 가야 되겠다 해서 할 때 여러분들 좀 지지 성원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6번 이걸 좀 촬영을 했어요. 네네. 이것도 통일 TV에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 이게 나갈 텐데 네. 대략 언제쯤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리적으로 저는 사실 4월 9일 날 한 절반 이상 받을 줄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 이 소위 이명박근혜 정부도 아니고 이 정부에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봤는데 결국은 불가받았어요. 그래서
4월 7일, 9일 날 받으면 27일, 4.27 때 해서 좀 개국을 할 사실 우리 직원들이 진짜 밤샘 작업을 하면서 해왔는데 사실 내일이라도 틀 수는 있습니다. 이제 이 등록 필적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제 자금 모금도 해서 5월 말일까지 제가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금액이 되면 전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해서 어쨌든 해서 신청을 하면 또 30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한을 끌지 않고 뭐 한 해서 6월 초에 신청해서 뭐 7월 중에 이제 좀 이 필증을 받으면 준비를 해서 8월 15일, 전 시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8월 5일 할 수도 없고, 뭐 8월 10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8.15를 기념으로 해서, 2019년 8.15를 기점으로 해서 통일TV 개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밀어주시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 그러면은 내일 또 평양에 가신다 그랬는데, 예. 지금 요즘 계속 그 평양 취재 가시는 게 통일TV를 지금 구상하시면서 촬영하시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북측에서는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제가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북쪽에도. 제가 가면은 사실 카메라 기자 2명, 그 해설사 오은정, 그리고 조선 요리협회 전문가, 또 문화재 가면 문화재 전문가분들이 거의 뭐 만월대 발굴 단장급이 나옵니다. 저한테. 그리고 조선 요리협회, 우리 요리사협회 회장 했던 분입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 카메라 기자도 제가 뭐 이게 급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수행 오는 친구들입니다. 상당히 실력 있는 분들을 저한테 통일TV에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채널이 없으니 일부 이제 방송 취재비도 좀 보조받고 해서 JTBC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을 하죠. 통로가 없으니 좀 JTBC를 한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통일TV가 개국하면 더 많이 할 것이다라고 해서 북측에서는 통일TV에 그런 상당한 재정적 지원은 아니지만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치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상당히 의아해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돈 안 주고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전 줄 돈도 없고 뭐 실제로 제가 호텔비 밥값 정도만 냅니다. 차량 기름값 정도 내고 실비로. 예. 평양에 가서?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죠. 내일 새벽에 중국을 통해서 평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자리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밤새 뭐 사진도 보면서 또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묶을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 선생님 역할이 참 커요. 예, 뭐 상당히 막중합니다. 엄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실. 내일도 이제 평양에 들어가시고 네, 앞으로 네. 평양 자주 드나들면서 북쪽의 모습을 우리한테 더 잘 전달해 주시고 또 한편 우리 남쪽의 모습도 북쪽에 잘 전해 주시면서 가교 역할을 좀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기자로서 어떤 그 예감 우리가 흔히 이제 촉이라고 하죠. 아마 늦어도 6, 7월 안으로 남북미 정상들이 만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것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통일TV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제 통일TV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좀이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이제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대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